예, 바로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 어떤 내용이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워낙 세상이 요즘 좀 시끄러워서 잘 모르실 텐데 그 6월 25일 날 이란 쪽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걸 내용을 보시면요. 2020년 6월 25일 이란 공공시설로 알려진 가스 저장 시설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아직 사상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해당 가스 저장 시설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근처에 군사 기지가 있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관측이 되고요. 굉장히 큰 폭발이죠. 야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테헤란 근처에 이제 요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뭔가 좀 싸하지 않습니까? 가스 저장 시설이 군사 기지가 있는 지역 근처에 있다. 일단 이 군사기지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해보면 군사기지 근처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란 정부는 이거를 가스 저장 시설의 폭발 사고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고요. 이게 이제 6월 27일 날 나왔던 6월 25일 뉴스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뉴스는 뭐냐 보시면 이란 핵시설 폭발 사고가 아니었다. 일단 이게 이란 가스 기지가 아니고 이란 핵시설이었나 봅니다. 핵 관련 시설 또는 군사 관련 시설. 이란 핵시설 폭발 사고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6월 30일자 기사고요. 그러니까 한 사흘 뒤에 다시 또 추가 기사가 나왔는데 이란의 동부 야산지대에서 지난주 발생한 대규모 폭발이 이스라엘의 사보타주 그러니까 적 군사시설 파괴 작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보타주는 직접 공격이 아니고 뭐 게릴라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외부에서 네트워크 침해를 통해서 폭발시킨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폭발이 일어난 지역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당초 이란이 핵실험을 재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폭발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문제의 대규모 폭발은 지난 26일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파르친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수도인 테헤란에서 30km 떨어진 것이라니까 상당히 가까운 곳이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안양까지 거리가 한 3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입니다. 이 폭발로 테헤란에서도 거대한 불기둥이 목격됐으며 테헤란에 위치한 가옥이 흔들리고 창문이 덜컹거릴 만큼 큰 규모였다. 통신은 그러면서 AP통신은 위성사진을 보면 폭발사고 이후 이 지대에서 시커멓게 걸린 모습이 관찰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위성사진이 다음 뉴스에 있네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소방대 대신에 군 장교들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불이 끌 게 없었다라는 얘기 같고요. 파르치는 탄약과 미사일 생산 기지 등 이란의 대표적인 군사 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문제의 폭발이 핵시설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일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탄약과 미사일 생산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 테헤란에서 3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핵실험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핵실험을 통제된 규모의 핵실험은 아니죠. 폭발 직후 이란 국방부는 산업용 대형 가스 탱크가 폭발했고 사상자는 없었다.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보통 중동의 어떤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이제 가스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는 소리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탈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크게 터질만한 게 가스요. 그럼 가스 터졌다 그래. 일단은 시끄러우니까 쪽팔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데 이란 국방부는 또 뭐라고 했냐면 폭발은 군사시설이 아닌 공공개방 지역에서 일어났다면서도 사고 현장에 민간 소방대가 아닌 군 장교를 파견해 의혹을 더했다. 이것도 이상하죠. 산업용 대형 가스테크가 폭발을 했는데 군사지역이 아니라 공공개방 지역 그러니까 퍼블릭 에어리어에서 일어났다는 건데 왜 군 장교가 파견됩니까? 소방대가 아니고. 하지만 이스라엘 매체인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는 이 폭발이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사보타주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공격에 따른 사보타주였다는 거는 이스라엘의 뉴스 매체인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냥 슬쩍 흘려준 거예요. 슬쩍.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겠죠. 모사드 관계자한테 이 저 소스가 있는 어떤 아는 모사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뭘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해 줄 수 없는데 우리가 했어. 이스라엘이 했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러면 이게 사이버 공격에 따른 폭발이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예전에 산업용 가스탱크를 이제 뭐 컴퓨터로 해킹에 들어가서 이래 뭐 이렇게 밸브를 열어가지고 이제 터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매체에서는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는 29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이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폭파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근동 걸프 군사문제연구소의 테오도르 카라시크 박사의 주장을 인용해서 이란 내 군사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 사고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사이버 공격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렸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 공격한 적 없다. 이렇게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 정부는. 앞서 이스라엘의 다른 매체인 예루살렘 포스트는 지난 4월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이버 공격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지난달 초, 이달 초, 지난 4월 말에 이스라엘의 수자원 시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상수도 관련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염소로 이제 보통 물 소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염소 살포 장치에 밸브를 열어가지고 다량의 염소가 이제 수돗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면 그 물 자체는 거의 염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독성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마시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이버 공격은 이란이 저지른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란 새끼들이 우리한테 이런 공격을 했네 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막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예고도 있으니까 사이버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다는 거고요. 지난 4월 26일 이스라엘 수자원청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수자원 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6월 30일까지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뭐냐?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직접 폭격. 이스라엘의 F-35가 밤에 몰래 가서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 그리고 몇몇 정부 군사시설을 폭격을 해버린 겁니다. 진짜 폭탄으로 밤에. 이란은 뭐에 당한지도 모르고 당한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이제 7월 4일 뉴스거든요. 보시면 지난 26일 이게 이 위성 사진인데 이 폭격 당한 지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보시면 이 군사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등고선을 보십시오. 이 주변으로 높은 산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분지처럼 꺼져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이 산이 높은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쏙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걸 만들 때 또는 핵시설도 만들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잘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안에서 뭐가 터지면 밖으로 이제 영향이 덜하도록 이 온폭 들어간 계곡 같은 지역에서 이제 보통 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완전히 꺼멓게 다 타버린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이 전투기 폭격기를 보내서 폭격을 해버렸다. 밤에 몰래. 보시면 지난 6월 25일 이란 테헤란 남동쪽 30km 떨어진 파르친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다. 지난 6월 26일에는 테헤란 남쪽 250km 위치한 나탄즈 지역의 정부 시설이 폭발했다. 일주일도 되지 않은 동안 폭발한 이 시설이 평범한 정부 시설이 아닌 핵무기 개발 시설이며 모두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 겁니다.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얘는 이제 3일에 쿠웨이트의 알 자리다, AP통신, BBC 등을 인용해서 이 세 군데에서 먼저 이런 관련 보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파르친 지역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이 있었고
나탄즈 지역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2달 전부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파악한 뒤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시설을 폭파했다고 주장했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죠. 실은 이스라엘 공군의 F-35가 폭격을 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니까 F-35 스텔스 폭격기가 스텔스 전투기, 전폭기입니다. 전투도 뭐 공중전도 할 수 있고 이제 지상 폭격도 할 수 있는데, 얘가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이란이 갖고 있는 레이더에는 이게 안 걸립니다. 밤에 특히나. 특히 파르친 지역에 있는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은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 쏘는 미사일과 로켓탄을 만드는 곳으로 지목됐다. 그러니까 이게 탄도미사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레바논에서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숱하게 로켓탄을 쏘거든요. 좀 저질 로켓탄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이란에서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참에 아예 보복을 제대로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보복을 한 거죠. 왜 보복을 할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미사일 생산 시설을 폭격하게 된 계기는 지난 4월, 올해 4월 이란의 해킹 시도 때문이다.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 사회 기반 시설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하면서 상수도의 염소 공급 시설을 노렸다. 염소는 수돗물을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 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진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이버 대응 부대가 이란의 공격을 겨우 막아냈지만 자칫 이스라엘 전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런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보복을 계획했다. 그리고 지난 25일과 26일 나탄즈와 카르친 지역의 비밀시설을 송두리째 없애버렸다. 특히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이제 7.6m 두께의 콘크리트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EU가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GBU-28 벙커버스터를 도입한 바 있다. GBU-28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 사진 눌러드리면 이게 GBU-28 벙커버스터입니다. 요게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하로 폭파시키는 거죠. 요건 이제 F-15 스트라이커 이글인데, 일단 이제 요 내용을 일단 보면 이게 나탄즈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 그리고 여기 파르친이라고 있죠. 파르친 지역. 이 파르친 지역은 테헤란에서 남동쪽 30km 떨어진 지역이고, 나탄즈 시설은 테헤란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시설은 가능한 수도에서 가장 먼 쪽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국경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촘촘한 방공망이 없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서는 F-35가 폭격을 했다고 했는데 F-35에는 GBU-28이라는 이 폭탄이 이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커요, 폭탄이. 그래서 F-35는 이걸 장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F-35가 장착을 할 수 있는 폭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BLU-109. 이 BLU-109라고 하는 이거는 F-35의 폭탄창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 이제 파르친 지역에 이제 로켓 그러니까 수도에서 30km 떨어진 이 지역은 F-35가 직접 가서, 왜냐면 수도하고 가까우니까 방공부대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러면 진짜 스텔스를 보내야 되거든요. 여기는 스텔스 전투기가 가서 이 작은 BLU-109로 공격을 했고, 그냥 공장 폭발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탄즈 지역의 지하 우라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F-35하고 또 F-15 스트라이커 이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서 이제 이 GBU-28 벙커버스터를 뿌린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BBC 이란어 서비스에 따르면 카르친과 나탄즈 지역의 시설이 폭파된 뒤 이란 당국에 고향의 치타들이라는 단체가 우리 소행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이 단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게 이란 정부는 또 파르틴과 나탄즈 지역에서 폭발한 시설이 군사용 또는 비밀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두들겨 맞았는데 쪽팔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고향의 치타들, 치타스 오브 더 홈랜드. 고향의 치타들이라는 게 고향의 치타들,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보통 뭐냐면
이 이스라엘 군에서 가서 이걸 폭격을 해요. 폭격을 하고 나면 그 이제 모사드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이런 유령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야 이거 우리 소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 방향을 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성명들이 꽤 나오긴 합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은 카르친과 나탄즈 시설 폭발에 대해서 이란의 핵 관련 정부 관계들은 언급을 거부했다면서 일단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쪽팔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 또한 이 일에 대해 답변을 거절했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자, 제가 이 뉴스를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이게 우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6월 25일하고 6월 26일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과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F-35에 의해서. 이스라엘 스텔스기가 가서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죠. 지금 7월 12일인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도 이런 설이 있다는 정도지 CNN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란도 쪽팔리고 이스라엘은 지들이 이겼으니까 어차피 비밀작전 한 거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군사력은 6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한 30%가 날아갔을 겁니다. 아마. 이란의 핵 농축 관련 시설도 거의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폭격은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 폭격을 하기 때문에요. 자, 왜 제가 이게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냐고 얘기하냐, 지금 북한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6.25 기념식 날, 이게 보십시오, 6월 25일 6월 26일이잖아요 6월 25일 6월 26일 날 우리나라 6.25 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이거 미국이 안 도와줬을 것 같습니까? 위성 정찰부터 정보 수집, 폭격 피해 범위 예측, 그 다음에 뭐 관련 전자전 관련 지원까지 미국이 어느 정도는 도와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과연 우리나라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까지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대통령이 왜 6월 25일 날 한치의 우리나라 땅도 그 외세 침략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에도 똑같은 폭격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사실 지금 폭격을 해봤자 큰 득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일단 이스라엘 시켜서 대신 폭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가깝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한 이런 폭격은요, 북한에 대한 폭격 하기 이전에 예행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말고 이제 미국이 들어가겠죠. 미국의 F-22, F-35, 그 다음에 B-2, 진짜 제대로 된 애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관련 핵시설과 그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을 이런 식으로 폭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서. 북한은 언론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북한 정부에서 뭔 말을 하지 않으면 남한은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일단 이렇게 폭격을 했고 미국이 만약에 입 다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북한은 우리가 폭격당했다고, 미국한테 폭격당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증거가 뭔데요? 밤에 몰래 스텔스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폭격을 하고 가버리면 그 증거가 남아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증거도 안 남습니다. 폭탄 조각도 안 남아요.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F-35, F-22, B-2 스텔스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와서 폭격하고 가버리면 뭐가 와서 폭격을 했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인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주가 떨어지는 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6월달 말쯤에 아마 북한하고 이란 두 개를 놓고 동시에 고민을 했던 것 같고, 한국이 이걸 눈치를 채고 결사반대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북한은 좀 덩어리가 크니까 이란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국은 여기에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군사 전략 자산들이 지금 한국 한반도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안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미국이 북한의 해당 시설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했듯이 폭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북한도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자존심 상해서 입 가만 다물고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해피한데 과연 북한이 그럴 것인가? 얘들도 보복을 할 거거든요. 뭔가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도미사를 몇 발 쏘든지 뭐 일본을 향해서 쏘든지 아니면 핵실험을 하든지 뭐라도 하려고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나 남한의 이제 안보 관련 기관들 입장에서는 야, 북한은 이란하고 다르다. 북한은 이란처럼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다. 결국에는 그 보복을 남한한테 할 텐데 남한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런데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북한도 충분히 겁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참 군사 행동을 한 해 만에 판문점에 있는 시설 박살내고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그 다음에 김여정이 한창 무슨 무력 행사를 한다 만다 했다가 이거 소문 듣고 중국이 경고를 하니까 김정은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죠. 그리고 계속 중국한테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말려주라. 미국 좀 말려주라고. 근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뭐라도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을 이렇게 때리면서 한번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기들이 북한을 때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어떤 분은 8월 위기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9월이나 10월 정도 한 9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폭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전까지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전향적으로 대화를 하고 좀 개선 노력을 한다면 가능은 하겠죠. 그 좀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말씀 드렸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북한에 전력 공급해주고 그걸로 이제 북한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북한은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실 이것들이 한 1년, 2년 전에 다 진행이 됐었으면 지금 우리한테 이런 위기는 없을 겁니다. 그냥 해피하게 3, 40년 그 베트남처럼 급속성장하는 북한을 우리가 쭉 경제 관리를 해주면서 식민지처럼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커지는 북한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또 현 국정원도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당장 인재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 자기들 내부 정치하고 뭐 자기들 바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다 오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전쟁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언제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군사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데 한국은 그걸 모르고 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벙커버스터 말씀드렸냐면 이 GBU-28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에만 미국이 판매를 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한국만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여러분 북한에서 뭔가 폭발 사고가 났다 또는 뭐 무슨 작은 지진이 관측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미국이 북한을 폭격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좀 더 고분고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평도나 백령도 쪽에 다시 북한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가봐야 할 텐데 제가 핵심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정원의 청와대가 저를 데려가서 이렇게 저한테 뭔가 북한 관계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삼고 처리해서 묻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남북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쟤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예, 모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따가 좀 쉬었다가 그 물뚱님 책인 이제 어쩌다 한국은 강독하는 거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